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관리규약, 6번째 관리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관리규약이 왜 필요한가? 이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 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공동주택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누가요? 법에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전체 공동주택이 아니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다 설명드렸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난방이 지역난방 또는 중앙난방 또는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거죠. 이렇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 법령을 적용해가지고 관리를 해 나간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와 또 하나 관리 주체가 중요하다 했죠. 관리 주체.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여기는 의사결정기구. 그죠?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정했으면 여기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또 결정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집행해야 돼. 집행기구. 이렇게 해야 여기 있는 것처럼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법에서 정했는데 그러면 몇 명 이상 구성해야 될까? 그 몇 명 이상은 법에서 4명 정확히 구성해라가 아니고 4명 이상을 구성하세요 라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또 임원은 이렇게 대표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임원이 또 필요해요. 그죠? 대표회의를 누군가 소집해야 되고 또 관리주체 감사도 해야 되고요. 만약에 회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대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장은 1명, 감사는 2명 이상, 이사는 1명 이상 뽑으세요. 그렇게 법에서 명시됐다는 얘기예요. 최소 4명 이상은 입주자협회를 구성하되 임원도 최소 4명 이상은 구성해라. 이상 그랬죠. 이 이상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법에서는 명확하게 대표의 구성원을 몇 명 딱 정하세요. 이렇게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있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규모가 전국에 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가 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차이. 세대수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이 차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 누가요? 각 단지별로 정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관리규약이라는 겁니다. 관리규약. 그래서 이거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체는 이 법에서 정한 대로 하시면 되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자 등이 이 법을 준수하면서 관리규약을 정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정하면. 왜? 이 내가 사는 아파트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법령 하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조금 더 보충할 내용이 필요하다. 그 보충할 내용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리 책임이나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전유 부분과 또 공용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전유 부분은 내가 소유자가 관리하니까 너는 신경 안 써. 직접 각 세대가 다 알아서 관리해라 이거죠. 공용 부분은요, 이거는 전부 다 거기 사는 분들이 전부 다 입주자 등이 전부 다 관리해 나가야 되니까 이 공용 부분을 어디까지가 책임인지 또 비용 부담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하죠. 법에서는 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이거는 이렇게 관리규약에서 정하라는 얘기예요. 관리규약에서 이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어디까지가 전유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공용 부분인지 그 부분을 규약에서 정하라. 그렇게 정했으면 그 관리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공급 면적대로 배분해서 비용 부담시킬 건지 아니면 세대별로 부담시킬지 이런 것들도 누가요? 관리 규약을 통해서 직접 입주자 등이 정하라는 얘기예요. 입주자 등이.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례. 자, 여기는 이제 1000세대 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고 싶은데 여기처럼 대표를 4명 구성 똑같이 하기에는 우리는 적어요. 그죠? 법에서는 4명 이상 구성을 했으니까 우리를 보니까 10개 선거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으로 정하겠다 할 수 있겠죠? 또 임원 같은 경우 법에서는 4명 이상 회장, 감사, 이사 이렇게 4명 이상으로 정하라 해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좀 더 필요해. 세대수가 좀 크니까 우리는 5명을 정하겠다. 회장은 1명, 감사 2인, 이사 2인, 2인을 1명, 이사 1명을 더 뒀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도 좀 많고 임원도 좀 약간 늘려서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관리규약이에요. 관리규약. 자, 그러면 관리규약이 어떤 개념, 어떤 의미, 관리규약이 어떤 개념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에 나오죠. 제8호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18조 2항에 따라서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목적, 뭐라고요? 입주자 등을 보호할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 두 가지를 위해서 정하는데 그 정할 때 입주자 등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정할 수 있느냐? 일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어떻게 정해라? 이 18조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겠다. 읽어보겠습니다. 입주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이 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이 시도지사, 전국에 시도지사 있죠? 그죠?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 여기서 정한 준칙을 참조해서 입주자 등이 정하란 얘기예요. 입주자 등이 임의로 만약에 정하게 되면 자, 법령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공동주택 관리 법령을 만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임의로 정하지 말고 시도지사가 이런 법령을 다 준수해서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 만든 법령, 이 시도지사가 만든 이 준칙 가지고 참고해서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을 정하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또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뭔지, 어떤 내용이 그런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제19조에 1호부터 30호까지 약 30가지를 정했어요. 요거를 시도지사가 준칙에다가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입주자 등이 요거를 참조해서 정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1호부터 30호까지 전부 다 열거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볼게요. 첫 번째, 입주자 등의 권리와 의무. 당연하죠. 입주자 등이라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죠? 입주자는 뭐 소유자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사용자는요, 공동주택을 임차에 사용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법에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자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약에 정해라. 또 입주자 등은 어떤 의무가 있는지, 뭐 관리비를 낼 의무가 있는지, 관리주체의 업무를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규약에 정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입주자협회의 구성. 앞에 설명드렸죠? 법에서는 총 4명 이상 구성을 했는데 우리는 규모가 크니까 10명으로 구성하겠다.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도 규약에서 정해라. 세 번째는 동물대표자의 선거구. 우리 앞에서 10개 동이니까 10개 선거구로 뒀죠? 또 어디는 또 7개, 어디는 10몇 개. 이렇게 선거구도 마음대로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선출 절차. 어떻게 선출할 건지. 또 해임 사유도 법에서 없으니까 해임 사유는 각 단지별로 정하세요. 또 절차. 관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수입을 어떻게 쓸 건지, 용도가 어딘지, 또 그 절차가 뭔지 이것도
법에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규약에서 정하세요.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 앞에 설명드렸죠? 어디까지가 전유 부분인지 어디까지가 공용 부분인지 그렇게 딱 정해져야 관리 책임이 정해지고 또 비용을 어떤 식으로 부담할 건지 뭐 세대별로 할 건지 아니면 공급 면적을 할 건지 이런 것들.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공동생활 질서를 물랑케 한 자에 대한 조치.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하고 좀 가능해요? 요 입주자 등은 보호하고 주거 질서. 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간접 흡연.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이 딱 보면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생략했어요.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생략됐으니까 이 해당 법령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리규약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두 가지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을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임의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만든 거를? 시도지사가 법령을 준수해서 만들어 놓은 준칙을 입주자 등이 과반수가 찬성해서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이 관리규약의 목적이다 이거죠. 오늘 관리규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